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시작된 지 벌써 7개월이 넘었습니다. 이에 유럽 국가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국방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폴란드가 한국 방산을 대거 도입하는 것을 보더니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한국 방산을 도입하고 싶어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높아진 한국 방산의 위상에 미국조차도 한국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웬일인지 한국 방산을 치켜세우고 있다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슬로바키아입니다. 앞서 21일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야로슬라프 나드 슬로바키아 국방부 장관은 한국-슬로바키아 국방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슬로바키아는 전세기를 띄워 DX 코리아에 참석한 것으로 유명하죠. 슬로바키아가 이처럼 적극적인 이유는 작년부터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슬로바키아 국방부는 군 현대화 계획에 따라 2035년까지 공군 훈련기를 비롯해 전차 및 장갑차 등 기계화 전력을 대량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슬로바키아로의 수출 첫 대상은 카이의 경공격기 FA-52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카이는 아무도 슬로바키아에 관심을 주지 않을 때 작년 11월 슬로바키아 국영 방산업체 로튼과 FA-50 수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5월 슬로바키아 국제방산전시회 IDEB 2022에 참가해 FA-50 마케팅에 열을 올렸습니다. 이 같은 카이의 노력에 슬로바키아는 감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또한 카이를 시작으로 슬로바키아는 현대로템의 K2 전차,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 레드백에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슬로바키아와 비슷한 시점에 한국 방산에 관심을 보인 국가가 있는데요. 바로 폴란드, 벨라루스,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아주 작은 나라인 리투아니아입니다. 현재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빌리우스 세메스카 리투아니아 국방예산 획득 담당 차관은 회동을 갖고 방산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의 소국 리투아니아의 한국 방산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는 이유는 소국이지만 그 존재감만큼은 상당하기 때문인데요. 리투아니아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 본토에서 출발해 벨라루스 리투아니아를 거쳐 칼리닝그라드로 이동하는 철로를 막아버린 국가로 유명합니다. 당시 러시아의 위협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 놀라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한국 방산의 리투아니아 수출이 기대되는 것은 리투아니아 역시 유럽연합과 나토의 회원국이기 때문입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 주변국들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방산 분야 또한 그런 양상을 나타냅니다. 현재 한국은 나토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넓히고 있는데요. 이에 한국도 나토 대표부를 갖게 됐습니다. 27일 나토는 공식 홈페이지에 보도 자료를 게재하고 북대서양이사회는 주벨기에 한국 대사관을 나토 대표부로 지정해달라는 대한민국의 요청을 수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토는 이는 대한민국과 나토의 강력한 동맹 관계를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양측은 지역 간 문제를 해결하고 안보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인도태평양의 신규 기존 동맹국들과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아태 지역에서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국가가 나토 동맹국 지위를 갖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한국만 지금까지 대표부가 없던 상황에서 대표부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이에 나토 회원국인 루마니아도 한국과 국방협력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특히 루마니아는 현재 한국의 K9 자주포와 K2 흑표 전차 구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마니아가 독일 전차가 아닌 한국산 전차를 희망하는 이유는 빠른 배치를 원하는 상황인데다 인접 국가인 폴란드와 슬로바키아가 한국산 무기 도입을 거의 확정해 국가들 간의 원활한 협력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루마니아의 한국 방산 도입이 더욱 기대되는 것은 나토군이 집결하는 곳이 바로 루마니아, 흑해, 연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관계자들은 한국 방산에 계속되는 수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제 걱정되는 것은 생산 능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계약이 확정된 폴란드를 제외하고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와 계약이 연이어 체결된다면 짧은 납기일을 맞출 수 있을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국 모두 빠른 시일 내에 인도를 원하고 있어 납기일을 맞추기 위한 현대로템의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과거 6.25 참전국이며 한국의 주축 산업들에 막대한 영향을 줬던 그리스도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25일 주한 그리스 대사관에 따르면 그리스는 최근 한국과 방위산업 및 군수 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니콜라우스 카르달리아스 그리스 국방차관의 방한을 계기로 이뤄졌는데요. 카르달리아스 차관의 그리스 내 정치적 입지가 탄탄한 만큼 그가 관여한 방산협력 양해각서가 실질적 논의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양국에서 나옵니다. 그리스와의 협력이 더욱 기대되는 것은 그리스는 앞서 우크라이나에 BMP-1 보병 전투장갑차 40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안보에 공백이 생겨 무기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스는 6.25 당시 한국과의 인연을 기억하며 한국과 다각도에서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카르달리아스 차관이 방한했을 때 방문한 곳 중 하나가 작년 말 여주 영월공원으로 이전한 그리스군 참전 기념비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가 FA-50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F-16과 F-35와의 완벽한 호환성을 자랑하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튀르키예와 사이가 안 좋은 그리스로서 F-16과 상호환이 뛰어난 무기체계가 하루빨리 필요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한편 CNBC가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원할 무기에 바닥을 보이고 있어 한국에 손을 내밀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무기산업에서 현재 우크라이나에 사용되는 장거리 중포병인 155mm 포탄의 평화 시기의 정상 생산 수준은 연간 약 3만 발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약 2주 만에 3만 발을 사용했습니다. 미국 국방대학교 부교수인 데이브 데스로시스는 우리가 새로운 생산 능력이 생기지 않은 이상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할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 외에 유럽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무기가 고갈되고 있습니다. 조셉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위원장은 현재 나토 회원국들의 군사 비축량이 고갈된 것은 아니지만 높은 비율로 고갈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던 중 마크 칸시안 국방 분석가는 미국은 1에서 4년의 시간을 거쳐야 무기 생산량을 현저하게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애널리스트는 서방 국가 외에 우크라이나는 한국 등 국가의 지원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유럽과 러시아의 이념으로 벌어진 사태에 한국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한국의 지원 여부를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어차피 한국의 무기 지원 여부는 한국의 의사이며 현재 서방국들이 한국의 방산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한편 전 세계적인 한국 방산 위상이 계속되자 일본도 이에 반응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한국이 상대국에 최적화된 주문형 방산으로 전 세계 국가들의 수요를 가져가고 있다며 일본이 이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다방면으로 비판만 하던 일본에서 이러한 모습은 거의 처음 보는데요. 니케이는 지난 7월 우크라이나 인접 국인 폴란드가 발표한 한국 K2 전차 총 1000대, K9 자주포 600대 이상 수입 계획을 주요 사례로 들었습니다. 특히 하나그룹 계열 한화디펜스가 개발한 K9이 사거리, 연사속도, 신속한 이동 등 강점을 무기로 호주, 이집트 등에 수출됐다고 설명했으며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도 K9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방산의 위상이 얼마 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일본이었는데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태도를 180도 바꾼 것입니다. 실제 한국 방산의 위상은 쉽게 꺼질 것 같지 않는데요. 슬로바키아가 전세기를 타고 왔던 지난 DX 코리아에 참석한 국가들을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군수산업청장과 국방부 전략차관보를 파견했는데 이는 사우디의 전력 증강을 책임지는 양대 책임자가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UAE는 처음에는 무기생산센터장만 보낸다고 했다가 급히 국방부 차관을 추가 파견했습니다. 이어 요르단 합참의장, 우즈베키스탄 획득차관, 브라질, 에콰도르, 에스토니아, 몽골의 총사령관, 육군사령관 등 가볍게 움직이지 않는 고위 대표들이 방문해 한국 방산 위상을 실감케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국제적 위상을 잘 활용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우뚝 서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